안녕하세요.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. 오늘 프로젝트 7이라는 새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와, 요즘에 거의 한 주에 이제 8개, 9개 오디션 방송하는 것 같은데, 이 방송은 JTBC에서 금요일 날 하는 거고요. JTBC에서 자회사가 이제 제작을 하고, 나중에 여기서 탄생된 팀도 이 JTBC의 자회사랑 YG가 합작을 해서 이제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JTBC랑 YG랑 합작을 하는 건데, 이거 제 생각에 원래 이제 JTBC가 올해 이렇게 새로운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 어트랙트랑 50-50 다음 걸그룹 오디션을 하려다가 안 하게 됐잖아요.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서 요번에는 보이그룹으로 새로 만들어서 런칭을 하는 것 같은데, 이게 요번에 성적을 보고 시즌2는 결정이 되겠지만, 일단은 엠넷의 보이즈 플래닛 그 시리즈처럼, 플래닛 시리즈처럼 JTBC의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을 좀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자체 자회사 제작사도 만든 것 같은데, 어트랙트가 빠진 거를 이제 YG가 들어온 거죠. 그 YG도 보면은 이제 수익이 많이 감소돼서 계속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하려고 뭐 배우 쪽도 하고 또 유통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, 그러면서 이런 아이돌 제작도 기존에 안 하던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YG는 자기네들 그냥 자체 오디션만 해도 잘 됐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, 이번에도 베이비몬스터는 자신들 자체 오디션을 했는데, 또 자신들이 많이 투자한 더 블랙 레이블은 CJ와 손잡고 아이랜드 2부터 같이 하고 있잖아요. 이쪽에서는 본인들이 또 YG 본류에 있는 자회사인 YG 플러스를 통해서 JTBC랑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CJ랑 JTBC를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,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방송에 이른바 심사위원, 트레이너 분들은 YG 사단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YG 자체 오디션들은 본사 사단들, 그리고 CJ랑은 더 블랙 레이블 사단들인데, 이 JTBC랑 하는 거는 JTBC가 프로그램 제작은 본인들이 구성을 해서 하는 거고, 그 이후에 탄생된 팀만 이제 YG 플러스가 같이 만난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JTBC가 이제 중앙 그룹이잖아요. 중앙일보. 그러니까 큰 회사, 그리고 YG도 마찬가지고 큰 두 회사가 합작을 하고 있고, 지금 시기에 사실 저번에 먼저 시작한 그 대만과 합작을 한 스쿨이 있고, 또 다음 주에 스타라이트 보이즈였나? 중국과 또 합작을 하는 오디션이 있는데, 그래도 국내나 일본에서 큰 오디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큰 국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JTBC를 통해서 방송 런칭을 했기 때문에, 지금 국내 그리고 일본 이쪽에서 이 오디션이 1순위였어요. 지금 시기에. 그러니까 여기에 안 된 애들이 스타라이트? 거기 중국의 2순위고 3순위가 대만의 스쿨에 가서 대만의 스쿨에 좋은 연습생들이 안 간 건데, 이 오디션은 방송을 봐야겠지만 보면은 아이돌 조립 강화 오디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더 유닛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, 그래서 지금 시기에 국내에서 기획사에서 연습생 하고 있는 친구 말고는 대부분이 여기를 참여해서 많이 봐왔던 연습생들이 많을 거예요. 기존에 오디션 방송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친구들이 또 연습을 더해서 여기에 1순위로 다 지원을 했고, 보이즈 플래닛처럼 소속사가 있어도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보이즈 플래닛도 이제는 좋은 소속사에 있는 연습생들은 참여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보이즈 플래닛보다는 평균 실력이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소속사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은 안 했어요. 재밌는 점은 이렇게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을 직접 제작을 SBS랑 같이 하고 있는 포켓톨 스튜디오에서 다음 주에 시작하는 그 중국과 합작하는 방송의 자사 아이돌 팀인 BA173 멤버를 반반씩 나눠서 내보냈고요. 심지어 그 SBS랑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탄생시킨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도 양쪽에 나눠냈거든요. 판타지 보이즈는 지금 그 오디션 방송으로 인해서 탄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,
타사 방송국 오디션에 나왔어요.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. 근데 뭐 이제 시대가 진행되면서 이런 새로운 일들, 새로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. 사실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뭐 소속사 없는 친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. 어쨌든 방송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등급을 나눠놨나? 아, 다 보던 얼굴들이 많아요. 아, 저 지금 알았는데 이거 2화네요? 나 1화인 줄 알았어. 아, 내가 이거를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이거 시작한다고 그때 날짜를 받았었는데 한 주를 지나버렸네? 아, 그래서 그럼 첫 번째 1화 때 200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이미 100명이 썰렸나? 정확히 모르겠어요. 1화를 안 봐서. 근데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보면서 얘네는 시그널송 미션부터 바로 하는구나. 자기소개 없이.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 했는데 그러면은 저번 주에 자기소개를 했을 수 있겠네요. 참가자들이 알아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보라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너희들끼리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라 그거를 뭐 컨셉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최근에 했던 그런 소년 판타지에서도 이렇게 했었어요. 자기들끼리 팀 구성해라. 정든의 솔도 있네. 오디션 경험자들 엄청 많네. 근데 BA173도 생각해보니까 데뷔한 지 오래되진 않았네. 엄청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라 이러면 외국 멤버들이 너무 불리하겠네요. 근데 여기 외국인들 꽤 나왔거든요. 다양한 나라에서.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대만이나 중국 멤버들은 약간 리스펙을 해줘야 돼요. 왜냐면은 지금 그 스쿨이나 그 스타라이트 보이즈? 그게 자국에서는 훨씬 큰 이벤트 될 텐데 그래도 한국 쪽에 참여를 했으니까. 유이도도 나왔네. 피크타임에 나왔었죠. 래퍼죠. 자기 주장이 강해요. 유이도. 1화를 안 보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뭘 놓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습생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인원으로 팀을 서로 조립을 했잖아요. 뭐 팀 5개인가? 이들끼리 이제 테스트를 받아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팀만 뭐 무대를 하거나 제일 앞에서 뮤비 촬영을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. 이 방송 지금 심사위원들은 그 라이언 전님, 그리고 하성우님, 이혜인님, 그리고 류디님, 바다님인데요. 뭐 라이언 전님이 여기 나오는 곡을 만들 거고 라이언 전님은 아이브를 비롯해서 여러 팀의 곡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듀서죠. 그리고 아마 하성우님하고 이혜인님이 지금 보컬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분 다 프로듀스 101 출신이죠. 그리고 이제 류디님과 바다님이 퍼포먼스 디렉터인데 어쨌든 류디님은 그 오스피셔스 댄스크루 대표고 바다님은 베베크루의 리더죠. 내가 이은서를 어디서 봤지? 단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다 춤을 개인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. 노래하고 헬스를 치는데 노래도 안 되고 막 지금 이 팀은 이첸이라는 중국 국적의 멤버가 리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첸이 되게 말도 강하게 하고 또 노래를 먼저 하고 댄스를 해야 된다. 근데 보통 연습생들은 다 댄스를 먼저 하거든요. 노래는 각자 연습하고 댄스를 단체로 딱 맞춰주고 왜냐면 댄스는 외워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혼자 연습하기가 힘들어요. 누군가를 보고 이제 따라해야 되고 그런 동작이 많으니까. 근데 이 채는 어쨌든 무조건 노래를 지금 먼저 하자는 주의라서 약간 지금 이 방송의 빌런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 이첸이 약간 빌런이 되기가 좀 빌런이 되면 이상해지는 게 이 이첸이 그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의 측계 사촌이래요. 어떻게 뭐라고 하기가 힘드네?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이걸 실수를 했네. 이거 2화는 리뷰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오늘 1화를 봤어야 되네요. 2화 땐 건질 게 없는데? 1화를 아주 빠르게 스캔을 해볼까? 물어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. 전국 시청률은 0.6% 나왔고 화제성도 1%가 안 되는 것 같아요.